네, 아웃입니다. 대민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하루 종일 비가 오고요. 내일은 황사가 심하다 그럽니다. 내일은 마스크 꼭 쓰시고 창문을 꼭 닫아 두십시오. 우리 여러분의 지킴이, 개인 투자자들 너무나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자, 개장했는데요. 네, 양시장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네요. 네, 그 다음에 삼양식품, 한미반도체, 자, 언론 종목들은 다 K컬처, 그 다음에 AI 관련주들, 지너미트리도 오늘 강세네요. 올 플러 출발입니다. 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약세 출발이군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양시장에서 그 중심으로 보고, 제가 근데 여러분께 주식 투자는 항상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자가 유리합니다 했을 때는요, 그거는 좀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AI가 나타났다, 아니면 유리기판이 나타났다,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분들은 대체로 결과가 나쁩니다. 물론 초전도체처럼 황당한 얘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겠지만, 근거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우선 접근하는 게 맞다는 건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경제적 요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런 분쟁 같은 불확실성 요인은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왜냐면 주식은 우리가 1년 내내 매매할 수 있는 건데, 좀 아니다 싶으면 현금화 했다가 또 진정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 벌어진 불확실성을 가지고 애써 낙관적으로 해석하고, 이거는 현명한 CEO님이 하실 일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확인하고 대응한다. 그 속에서 우리 하 대표가 얘기했듯이 대신에 지금의 강세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 알맹이가 상당한 뿌리가 깊은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있는, 네,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쉽게 꺾일 일은 아니다. 이건 또 머리에 두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테마가 앞으로 10년 이상 갈 모바일 혁명 시대처럼 이제 AI 혁명이 시작됐고, 방산도 전 세계가 지난 30여 년의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전쟁의 시대, 재무장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고, K컬처도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의 어떤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 이런 점을 잊지 말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일 도드라지는 게 역시 방산이 도드라지는군요. 방산. 그 다음에 이구산업 이런 거 오르는 거는요. 요런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방산주들은 강세가 좀 돋보이고요. 조선주도 소폭 플러스군요. 그다음에 미국의 반도체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한미 반도체는 오늘 말씀드렸지만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다. 물론 그게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은 강합니다. 그 때문에 주가가 뭐 여기서 급등하지는 않겠으나, 어쨌거나 한미 반도체는 A라는 거대한 시대의 선두에 있는 기업이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상승 배경을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여타 소부장들은 좀 약세 분위기입니다. 자, IT들은요, JNTC 유리기판.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의 심리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장에 지금은 2030 세대들이 우리 주식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코로나 이후에 대거 들어와서 이들이 지금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첫째는 아주 초보자란 거죠. 주식 투자 경험이 적잖아요. 네, 초보자는 특징인데, 근데 두 번째 특징은 SNS를 통해서 공부를 그래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 먹어야 되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유리기판도 어쨌거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면 이것도 AI 시대 때문에 이런 거예요. 미세화,
이제 패키징에 미세화도 필요하다 보니까 가야 될 길인데, 다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듯이 내년에 이 관련 기업들이 내년에 경영 계획에 안 넣을 정도로 아직은 미미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거는 단기 매매로 활용하고, 네, 여차하면 꼭 매도에 신경을 확실히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용을 해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 본질을 안다면, 이건 매도를 잘해야 되겠구나. 잘못 걸리면, 네, 큰일 나겠구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FNS 테크 같은 종목들, 최근에 그런 데기에, FNS 꼭 유리기판 관련주는 아니지만, 이다마는, 네, 뭘 개발했다, 이런 것들. 고점에 잘못 걸리면 그냥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죠. 유리기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질을 알면, 네, 매매에 잘 활용한 시장의 심리를 이용해서, 자, 오늘은 JNTC는 강세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이 회사가 유리를 3D로 곡면으로 하는 그 기술이 핵심인데, 이거와 유리기판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은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주는 이번에 뭐 실적도 별거 없겠고, 엔터는 근데 오늘 나온 리포트 보면 1분기는 좀 별로겠지만 2분기부터는 매우 좋아질 거다 하는 리포트들이 좀 해외에서 나왔습니다. 네, K컬처가 쉽게 사그라들 게 아닙니다. 자, 파마 리서치는요 14450인데, 네, 일찌감치 제가 중년들 요게 파마 리서치죠. 4월 6일 날 하고 그전에도 계속 추천을 해왔습니다만 4월 6일 날 요거 리포트가 요게 아마 맞죠. 그전에부터 추천해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저희 같은 참모를 우리 프로 회원님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투자는 하셔야 되고요. 좀 그 민망한 말씀이기는 하나,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한 달에 10만 원 아낀다. 네. 이러시면, 이렇게 투자를 안 하시면 주식 투자는 사업을 하겠다. 그럼 CEO님이 조금, 그죠? 자, 그 다음에 규모가 좀 되시면 저 같은 참보다 두셋은 두셔야죠. 알바로 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갖다 준, 나 대신 공부해서 지식을 갖다 주는 사람을 참으로 두셔야지, 주식 사세요, 파세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타이밍 절묘하게 맞춥니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보이스피싱이 똑같아요. 그렇게 잘하면 제가 벌써 재벌 됐지, 뭘 그런 걸 하고 있겠습니까? 자, 파마 리서치의 상승 배경은 다 아시는데, 시간 나면 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조선 쪽 다시, 오늘 방산도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직접적인 이런 분쟁의 직접적인 이걸 보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방산이 구조적으로 유리한 환경이다. 2차 전지는요, 오늘은 그만합니다. 한미반도체는 플러스 났군요. 자, 1분기 실적이 에 대한 자료들이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변압기 현대일렉트릭 오늘도 플러스 출발입니다. 화장품은 파마 리서치, 화장품도 그만하네요. 그리고 화학주들 보면 롯데케미칼 이런 거 보면 쭉 흘러내리잖아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예전부터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기초유분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게 1, 2년에 개선될 상황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찌감치 건착하지 마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는 오늘 약하고요. 바이오도 오늘 약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약간 출발을 합니다. 뭐 예상했던 바고 외국인 양시장의 관망이네요. 역시 외국인들 아직 뭐 개장 10분밖에 안 차. 수급 10분에 9시 10분인데 수급 한번 제가 정리하고 적어 놓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예상했던 대로 약세 출발입니다. 약세 출발인데 우선 아직 월요일 초반이라서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양시장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다. 코스닥은 소폭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물 압박은 지금은 없는 상태다. 결국 우리가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코스피는 0.7%, 코스닥은 1.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양시장 모두 등락 종목은 일방적입니다. 코스피는 124대 725, 코스닥은요 195대 1357, 일방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은 상황입니다. 출발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시장이 뭐 드라마틱한 반전이 올 그런 환경도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한 방 맞고 뭐 미국이 야 네가 이란 공격하는 거 우리는 뭐 지원하지 않을 거야 한다고 한들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동안 중동전을 4번이나 한 나라가.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뭐 의미 있는 반전을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데일리 개장 전 방송 때 정리해 드린 것처럼 네, 지금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에 무겁구나. 다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명암이 분명하다. 근데 그 명쪽, 밝은 쪽이 뿌리가 상당히 깊어서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네, 종목 장세에 계속 네, 이 뿌리가 깊은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남양밀크님 출근합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CEO님들이 네, 우리 같이 저한테로 같이 출근해서 그래서 주식 투자는요 이렇게 모이셔야 됩니다. 모여서 집단지성을 함께 하셔야 합리적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요 괜히 자기 혼자 오만 주관적 생각에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다 같이 모이셔서 집단지성 속에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합리적 판단을 하실 수 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아침에 우리 한 대표가 쭉 설명하니까 전반의 흐름을 다 아셨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파마 리서치 강세인데요. 파마 리서치 한 번 더 또 설명 드릴게요. 최근에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 올렸었는데 자, 종목 리포트 파마 리서치. 자, 파마 리서치는요. 대표적으로 화장품주를 대표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51억. 자본금도 예쁘네요. 제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발 우리 CEO님들 무상증자 100%, 200%, 300% 그렇게 하는 그 무지한 짓을 좀 그만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자본금 51억. 이 회사는 연어, 네, 그 거친 물살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연어 얼마나 힘이 싱싱하겠습니까? 그 생식세포에서 나온 DNA를 네, 뭐랄까 요걸 빼낸다고 할까요? 이게 PDRMPN인데 이게 뭔지 이 회사의 핵심 요거를 갖다가 채취하는 DNA 옵티마이징 테크 옵티마이징 최적화하는 기술 요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의료기기도 쓰고 화장품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PDRN, PN이 뭐 하는 겁니까? 비슷한데 PN이 좀 더 덩치가 큰 DNA인 겁니다.
근데 그래서 덩치가 크다 보니까 좀 볼륨감을 지지 구조가 있어서 좀 도톰하게 할 수 있고 볼륨감이 있다. 이런 특성이 더 있고 PDR에는 기본적으로 요 둘 다 좀 조직을 재생시키고 그러다 보니 피부도 재생시킬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데 PN 같은 경우는 좀 물리적인 지지 구조, 볼륨감 이렇게 쓸 수 있는 특징도 있다. 자, 의료기기는 제가 뭐라 그랬죠? 네, 주사기를 병원에서 주사기를 이용하면 이게 의료기기입니다. 성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리쥬란 여성분들은 웬만하면 아시죠? 여기는 많이 아픈데 근데 요거는 그 반복할수록 피부 재생 효과가 뛰어나서 여성들이 고통스럽지만 참고 하신다 그럽니다. HB 플러스는 리도카인 성분까지 넣어서 이 진통제 성분인가요? 네. 그래서 물광 주사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성들한테 선풍적 인기를 끌어서 이건 당연히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잘 되고 자 콘주랑 같은 경우는 이런 게 PN이잖아요. 관절강 주사제, 무릎 같은 연골에 쿠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물리적 지지구조 그래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관절염 하면 히알루론산이나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맞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괜찮은데 중장기적으로 가면 부작용이 심합니다. 그래서 결국 연골 손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콘주론으로 다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분을 그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리쥬난을 주사를 맞다 보니까 이제 그게 화장품으로도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킨 부스터라 하는 거는요, 우리 피부의 진피층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를 우리가 부스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요것들 리쥬란 코스메틱도 호재를 보이면서 지금은 요거 지금 주가는 리쥬란 코스메틱 기존의 부분도 견고하지만 코스메틱 부분이 네, 지금 뭐 면세점 같은데 줄 선다 꼭 리쥬란만 쓰는 건 아니고 지금은 유튜브 보시면요 해외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 선호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번에 그 메이저리그 부인들도 올리브영 가서 엄청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지금 화장품은 우리 화장품 관련주도 제가 그동안 동의와 쭉 설명드렸는데요. 중국 중심에 제가 탈중국화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린 게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 중국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심, LG생활건강은 주가가 영 엉망 아닙니까? 그런 거를 아는 투자자님들은 쉽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모르는 분들은. 그런데 오히려 뭐 아이패밀리 SC나 이런 일본이라든지 해외 중심으로 하는 종목들은 많이 올랐죠, 다들. 그래서 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엄청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 부분은 VT, 클리어고는 조금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성장이 좀 덜한 거고 VT, 아이패밀리 SC, 파마 리서치 이들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잉글우드의 코스 이쪽은요. CLC 인터내셔널 이런 쪽은 OEM입니다. OEM. 그 반도체 TSMC 같은 역할입니다. 이렇게 색조 화장품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어 주는. 그래서 지금 중국의 화장품 수준이 높아졌다. 중국 틱톡 보면 그런 그 중국 사람들 얘기하면 그게 다 네, 코스맥스 공장에서 만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은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이 좋은데 다만 이 주가 흐름을 보면 그래서 파마 리서치가 그런 상황이고 차이는 VT는 주가가 왜 이렇게 좀 무겁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기업의 특성을 볼 때 018250인데요. 여러분 또 보실 때 엉덩이가 무겁다. 그래서 제가 자본금 커징을 되게 안 좋아하잖아요. 함부로 무상정제에서 늘리는 것들. 자, VT도 지금 좋은데 자본금이 179이잖아요. 좀 전에 파마 리서치는 51억이었잖아요. 엉덩이 무게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본금이 크고 유통 물량이 많으면 전체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판단하실 때
자본금 규모, 유통 물량을 보시면서 시가총액 등등도 보시면서 아무래도 크면 전체 시장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게 또 적절하다. 이 종목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창 무상증자 300%씩, 200%씩 해서 자본금 늘리는 회사를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VT도 좋지만 저 오늘 같은 날은 전체 시장 영향을 받죠. 올 때는 좋지만 네, 좀 많이 오르면 영향을 또 받고 웅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성을 잘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양시장이 코스피 1.4, 코스닥은 지금 1.2% 빠지고 있는데요. 수급 한 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더 양시장 모두 딱히 따져볼 필요 없이 외국인들도 순매도네요. 말씀드린 요거는 환율 때문에 지금 환율이 어떤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되면 정부가 개입을 좀 하겠지만 지금 환율이 1384원 1400원 선에 다가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환차손 때문에 주식을 잘 사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은 주식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불확실성도 높고 환율도 상승세기 때문에 환차손 우려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뭐 우리가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본을 저고사 리포트 보니까 뭐 과거에 뭐 4차 중동전, 3차 중동전 자료로 비교를 한 애널리스트들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친구는 참 열심히 노력하는 건 제가 인정인데 노력도 효율적으로 해야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같나요? 시대적 환경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그때 미국 증시가 크게 안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SNS 시대 아닙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뭐 SNS가 어디 있어요? TV 채널 보고 뉴스 보고 할 때인데 지금은 정보 전달 속도가 바로가 빠고 실시간으로 날라옵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요인을 전제로 해서 합리적인 분석을 해야지 그냥 드립다 그냥 숫자만 갖다 댄다고 되나요? 제가 참 노력을 해도 우리가 그렇지 않 공부를 해도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효율적으로 해야지. 그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최근에 뭐 상속세도 얘기죠.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의 세율이라는 게 10년 전의 세율과 20년 전의 세율과 지금의 세율은 천지차입니다. 왜냐하면 IT가 발달해서 네, 세금을 예전에는 세율이라는 게 어느 정도 다들 뭐 빠져나간다고 보고 만든 세율인데 지금은 안 됩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은 늘 국세청이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어요. 그 지금의 세율은 실효세율이라 그럴까요? 엄청 높은 거죠. 이 세율도 빨리 좀 손을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문제를 애써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왜 주식은 아니다 싶으면 팔고 다시 보면 되지 굳이 내가 주식을 꼭 가지고 애써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런 CEO님은 합리적인 경영자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스티븐님 2차 전지가 업황이 돌아서야죠. 업황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계속 만들거든요. 다만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엄청난 자료들을 계속 만들거든요. 계속 만드는데 다만 제 몸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 보면 어디 하이브리드 자료도 제가 만들다가
했을까요? 네, 여기 보면 하이브리드 관련주 해가 이걸 자료를 만들다가 마무리를 못했어요. 꽤 됐는데 계속 공부하고 분석할 거는 자꾸 나오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곁에는요, 우리 하 대표는 보시겠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 다 일일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 축적하고 있습니다. 다 축적하고 있어. 예, 뭐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다 일일이 다 축적해서 상장사를 물론 다는 못하지만 웬만한 종목들은 다 이렇게 축적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일진전기다 이러면 2000년부터 이 회사 뭐 공시라든지 증권사 리포트라든지요. 다 제가 일일이 이런 거는 매일경제나 기사를 이런 것도 읽고 제가 요약을 하거든. 읽고 읽은 것과 그 읽은 것을 요약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떤 기사를 읽으면 한 30 정도 얻는다 봅니다. 금방 까먹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한 80에서 90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꼭 다 정리를 해가지고 리포트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보시는 리포트가 하 대표가 그런 자료를 여기 만드는데 다른 자료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자료를 올 초에 지금 준비하다가 지금까지 마무리 못했네요. 아이고 그것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매일 공부할 게 쏟아지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좀 네, 상진님 이녹스 대응법 이녹스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녹스는 대응법이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업황을 같이 공부하는 거죠. 자, 아까 개장 전 방송 때 설명드렸듯이 지금 오늘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 대주전자 재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여러분들이 뭘 특별히 대응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기업을 계속 공부를 해서 지식을 축적하시면 됩니다.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럼 여러분의 그 학식이면요, 충분히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로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보시죠. 대주전 자본금 77억 예쁘네요. 요 정도 사이즈면 예쁘죠. 이 회사는 매출 중에 나노재료 요게 실리콘 음극 활물질 네,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실리콘이라는 게 리튬 이온을 품으면 팽창을 합니다. 그 팽창을 하면 그게 스웰링 현상에 대해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부풀어 올랐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 누액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럼 폭발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좀 실리콘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요걸 좀 팽창을 좀 적게 하는 그런 기술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뿌리는 아주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금속을 나노분말로 일단 나노분말로 제조하는 이 기술을 기본이 돼야 되고 요게 2007년에 요게 있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고효율 실리콘 복합 산업을 제조했다. 그래서 이것도 그 한국공업한림원에서 한국공학한림원이 굉장히 대단한 곳입니다. 좀 공학 계통에 뛰어난 분들이 단체라서 거기에서 인정받았다. 그래서 실리콘 복합 산업을 핵심은 최초로 상용화했다. 상용화. 이걸 타이칸 모델에 적용한 거죠. 물론 이 배터리는 LG가 만드는 겁니다. LG가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게 타이칸에 들어가는 거죠. 이 집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공급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 계속 방법은 차량의 에너지 밀도를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실리콘을 지금 한 5% 정도 넣는데 올해 현대차는 1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현대차가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 배터리 업체들이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체로서 지금 한 7%까지 7, 8%까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양이 많이 늘었죠. 그러면 한 40에서 60% 늘고 그래서 지금
타이칸 모델이 새로 페이스 리프트를 해가지고 잘 팔리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되려면 모델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원래 한 7개 모델 정도, 지금 타이칸하고 이트론하고 2개 정도인데, 7, 8개로 올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작년에도 나온 얘기고 재작년에도 나온 얘기라서 양치 소년 같은 얘기가 되면 되는 걸로. 어쨌거나 이 집이 실적이 이렇게 개선된다.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다. 그 배경은 이건 2차 전지의 문제가 아니죠. 전기차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 발전의 문제죠. 그래서 배터리 효율 상향을 위해서 실리콘을 계속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주전자재로 실리콘 팽창을 막는 것,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도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실리콘은 또 어디서 오겠습니까? 네, 이녹스에서 오겠죠. 이녹스 에코엠에서. 이걸 머릿속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럼 이녹스도 실적이, 물론 이녹스 자, 요까지 하니까 이녹스 설명을 드려야 되네요. 자, 이녹스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쭉 보시자고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088390인데요. 이녹스는 지주회사인데, 자회사 중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중요합니다. 이 회사가 좀 중요하고, 연결 재무제표로 되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이녹스 에코 M이 영향이 큽니다. 근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업황이 개선될지 안 될지,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직은 잘 애매한 상황이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실적이 개선돼 턴어라운드 하면 이녹스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보겠죠. 이녹스 에코 M은 좀 전에 말씀드린 실리콘 분말입니다. 실리콘 파우더, 실리콘 분말. 요걸 있어야, 요거를 이제 대주전자재료, 포스코홀딩스 이런 한솔케미칼 이렇게 실리콘 관련 사업을 하겠다,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하겠다는 회사들이 사가는 거죠. 실리콘. 이들이 뭐 잘 되면 이 집 이녹스 에코엠의 실리콘 매출도 늘겠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보면 제일 핵심은 이녹스 실적 중에 핵심은 이녹스 에코엠의 작년 매출이 의미 있게 증가했다.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아직 주관적이고요. 시장은 아직 이 정도까지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이 이녹스 에코엠의 실리콘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게 주가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녹스 대주전자 1분기 실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많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에 서시는 거죠. 아,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내 상황과 성향에 맞춰서 이 종목을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고 투자하는 분과 모르고 투자하는 분은 하늘과 땅 차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시중에 수많은 유튜브처럼 주식을 사세요, 파세요. 제가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춥니다. 저는 그 양심상 그런 얘기는 못하겠어요. 이런 기업의 실적의 바탕이 해서 앞으로 주가 흐름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 싸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릴 수는 있어도 타이밍을 해서 뭐 하고 몰빵을 하세요, 이런 건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CEO님이 회사 대표님이신데 여러분의 학식으로 스스로 얼마든지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않고 뭐 어떻게 영한 사람 없나 찾아다니시는 분은요, 주식 투자 사업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네, 정리가 되셨죠? 아, 지금 요즘 눈물의 여왕 그렇다면서요. 네, 눈물의 여왕이 해외에서 벌써 난립니다. 네. 자, 문희관님, 인포마크 환기 종목 탈피,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같이, 저랑 같이 공부를 좀 해주십시오. 환기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탈피가 되는 거죠. 환기 지정 사유가 탈피되면.
지정사이 5년 연속 적자니까 영업 흑자로 돌았으면 되겠죠. 네, 윤영님, 오스트레일리아도,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전 세계가,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지난 한 30년 동안 너무 평화의 시대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좀 평화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제 어릴 때, 베트남에서 전쟁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전 세계가 조용한 경우가 참 드물었었는데, 걱정입니다, 앞으로. 지금 국제 금값이 오르는 것도 그 대만 금값 상승과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는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중국이 나중에 경제 제재에 대비해서 금을 계속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데 참 1세기 전에 독재자들의 히틀러라든지 무솔리니라든지 일본의 전황이라든지 그런 흐름들이 지금 그대로 또 나타나잖아요. 푸틴, 시진핑, 뭐 이란 거대한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겪으니까 모르지만 이미 진입하고 있지 않느냐 걱정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자주국방이죠. 우리나라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 역사적으로 그게 없으면 나라 뺏기는 거죠. 사실 우리 독립문이란 게 독립협회가 일본어로부터 독립이 아닙니다. 중국어로부터 독립, 지긋지긋한 중국의 간섭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문을 만든 거죠. 국민의 성금으로. 사실은요. 그 구한말의 위안스카이란 그 하급직이 우리 조정을 유린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청일전쟁 때 지니까 물러갔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 전 세계가 그런 거 같아요. 힘 있는 국가와 힘 없는 국가. 앞으로 전쟁의 소용돌이가 걱정인데요. 참.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웃 나라와 사이 좋은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북미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데 거기는 뭐 워낙 싸움을 잘하는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싸울 수는 없어서 그렇지만 그 외 모든 나라는요. 이웃 나라와 분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호전적인가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은 그런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뭐 방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셨을 건데 보시겠지만 제가 데일리 정리한 대로 역시 우리 하 대표가 분석한 대로 흐름은 가고 있다. 결국 뭐냐? 전반적으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때문에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 모바일 혁명에서 이제 AI 혁명이 시작되고 그 AI 흐름을 타는 회사와 못타는 회사가 분명해지고 있고 그 AI 흐름을 타는 회사는 예상보다 빨리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오늘 나타난 우리 한미반도체 1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 실적도 마찬가지고 네, 빨리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고 우리 주식시장의 그 시대의 흐름을 타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뿌리가 깊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그 뿌리가 깊은 종목들은 고개를 지켜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시서는 안 됩니다. 그건 비합리적 판단이고요. 주식은 여차하면 우리가 팔면 그만입니다. 굳이 주식을 내가 꽃이 들고 발생하는 일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 CEO님이 하실 일은 아니다. 다만 그 속에서 오늘 시장도 자 지금 요거 말씀드릴게요. 7 네. 오늘 보면 뭐 저희 유리기판 관련주가 말하는 종목들 몇 개는 좀 움직이는데 어쨌거나 요런 테마는 좀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좋겠고 그 외에 우리 하 대표가 뿌리가 깊다.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있다. 이런 종목들은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막 엄청난 폭락장으로 오지 않는다면 계속 그들 종목 중심에 흐르면 될 거니까 우리 정의원님, 프로연 시의원님도 계속 이런 업황 중심을 업황에서 새로운 종목을 찾는 노력, 기존의 종목도 기존의 종목이지만 새로운 종목을 찾는 노력 저도 물론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저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죽지는 마시고 아유 참 전 세계가 참 다들 평화롭고 행복하고 잘 살면 좋겠는데 참 그게 힘드네요. 자 계속 장중에도 여러분과 장중 속보로 소통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 대표는 계속 업황이 좋고 좀 저평가되고 안 오른 종목들 발굴해서 여러분께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요일인데요. 내일 황사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께 도움돼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대민경제TV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